소유욕이란요, 말 그대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거나 입질을 하는 이런 행동을 말합니다. 강아지 행동학에서는요, 리소스 가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발현되는 정상적인 공격성을 말합니다. 보통 피어그레션, 즉 공포심에 의한 공격성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는 공격성이고요, 정상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이런 종류의 공격성이나 만약에 그 빈도나 정도가 심하다면요, 치료나 교정은 필요합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강아지의 정상 공격성 중 하나인 리소스 가딩 어그레션, 소유에 의한 공격성의 원인과 교정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한 공격성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향한 강아지의 공격성 중에요, 가족을 향하는 흔한 공격성에는요, 두려움에 의한 공격성과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 통증에 의한 공격성, 과민 반응에 의한 공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족인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두 번째 빈도에 해당하는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 즉 리소스 가딩 어그레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주로 집에서 어린아이가 물리는 경우에 1순위 원인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주로 어린 아이인 만큼요, 피해의 규모가 크며 강아지 파양을 고려하게 되는 1순위 원인에 들어가기도 하는 저같이 행동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공격성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가 소유욕을 보이는 물건은요, 주로 음식이나 장난감 혹은 침대나 소파 같이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소일 수도 있으며, 훔친 물건이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강아지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은요, 다 리소스, 즉 강아지가 지켜야 하는 자원이 되며, 이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 먹으면은요, 가까이 접근하거나 빼앗으려는 가족에게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보통 늑대나 강아지에게는요, 암묵적인 완전 소유 공간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호주머니 같은 공간의 개념으로요, 우리도 주머니에 물건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며 함부로 손을 대지 않듯이 강아지도요, 입 주변에서 대략 한 뼘 정도의 공간은요, 완전 강아지의 공간에 해당합니다. 늑대의 세계에서조차도요, 서열과 상관이 없이 소유를 인정하는 공간으로, 예를 들어서요, 강아지에게 입에 문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요, 공격성을 발현하여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입에 물거나 입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손을 대려 한다면요, 으르렁대기 시작하고, 이 의미는요, 물러서 이것은 내 것이야, 더 다가오거나 뺏으려 한다면요, 물어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소유에 의한 공격성을요, 지나치게 보인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먼저 예를 들면은요, 밥그릇과 밥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나 혹은 다른 동거견에게 공격성을 보인다면은요, 그냥 혼자 밥을 먹게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요,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강아지 식사 시간에 밥그릇에 접근해서 혹시라도 물릴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밥그릇에 손을 넣어서 손으로 간식을 줘보기 시작합니다. 밥그릇 안에요, 간식이 든 손을 넣고 받아먹게 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소유의 밥그릇에 손을 대더라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익히게 해주면은요, 밥그릇에 대한 타인의 접근은 어느 정도 묵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떨어뜨린 물건이나 혹은 물어서는 안 되는 물건에 집착을 보이고요, 입에 문 것을 지키려 한다면은요, 억지로 빼앗기보다는요, 바꾸기 교육을 시켜줍니다. 빼앗으면 안 됩니다. 빼앗기 시작하면은요, 더더욱더 지키려는 욕구가 심해지고요, 빼앗길 때마다 공격성 역시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입에 이미 문 것은요, 사실상 강아지의 소유로 이미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어서 안 되는 것을 물었다면은요, 공격을 각오하고 억지로 빼앗기보다는요, 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인형과 같은 집착을 보이고 자주 무는 것이 있다면은요, 물 때마다 아주 맛있는 간식을 한 손으로 주고 다른 손으로 자연스럽게 문 것을 빼앗아 봅니다. 혹은 간식을 일부러 바닥에 촥 하고 뿌려서 입에 문 것을 놓고 간식을 먹게 합니다. 이때 가벼운 명령어를 덧붙여 봅니다. 놔, 이렇게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급할 때 절대 물어서 안 되는 것을 입에 물었을 때요, 놔 라고 말하면 바로 문 것을 놓고 달려와서 간식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놔란 말은 간식이란 말과 동일하게 인지를 하는 거죠. 만약 특정 장난감이나 인형에 집착을 심하게 보이고 그로 인해서 근처에 오는 모든 사람이나 동거견에 공격성을 보인다면요, 그냥 그 인형이나 집착의 대상물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리소스 가딩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요, 너무너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지키려는 욕구가 강하고 가족에게 공격성이 강해서 교환 방법이나 혹은 대상을 없애는 것으로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무리 리소스 가딩에서 나타나는 공격성들이요, 정상 강아지 공격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요, 그 정도
고도가 심해서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우리가 함께 살기 힘들다고 느껴진다면요, 이때는 사실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한테 상담까지 오는 대부분의 공격성은요, 환경의 개선이나 교육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용되는 약물들은요, 자신의 물건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낮추고 공격성을 발현시키는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이런 약물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런 자원을 지키려는 공격성은요, 가족 구성원의 외부에서 발현이 되면요,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훌륭한 능력일 수도 있지만은요, 집 내부에서 발현을 한다면은요, 집에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지거나 혹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셔야만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거나 물려는 듯한 공격성을 보인다면은요, 밥은 혼자 먹게 하시고 무언가를 입에 물고 다니고 또 지키려고 한다면은요, 만난 간식과 바꾸기 연습을 통해서 꼭 지킬 필요가 없음을 배우게 하고요. 지나치게 지키려는 물건은요, 없앨 수 있다면 자국원 제거 차원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요,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이나 나만 따르고 좋아하는데 다른 가족이 나에게 접근하면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요, 자국원이 나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때는 약을 먹여가며 치료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공격성의 치료는요,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 증상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요. 약은 아마 아주 장기간이거나 혹은 평생 먹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공격성 중에 공격의 방향이 동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종종 발현이 되는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 리소스 가딩 어그레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